네, 이렇게 밤사이 곳곳에서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비가 취약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인데 밤사이에 비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이제 세차게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 남부 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과 경남권은 물벼락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인천 영흥도에서는 시간당 9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경남 양산 그리고 전남 보성, 울산 등에서도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 시간당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 누적 90mm 기준에 도달을 하면서 올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이 긴급 재난 호우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울산 퇴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그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도 여전히 홍수특보가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사이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지면서 이제 비가 좀 약해진 모습인데 이 전남과 그리고 이 경남 지역은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주의보에서 이 홍수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피령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난 문자 그리고 이 재난 방송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 어디에 있고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이 전남 그리고 경남과 울산, 부산 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은 이제 빗줄기가 약간 약해지면서 호우경보에서 호우주의보로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남부지방입니다. 레이더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비구름이 이제 전국을 뒤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과 정남권에 매우 강한 폭우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시간당 30mm 정도의 이 비구름을 뜻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강한 비구름, 이 보라색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이 폭우를 뜻합니다. 지금 이제 붉은색과 보라색 폭우 구름이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북과 전남 앞쪽의 해상을 보면 보라색의 이 대규모 폭우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이제 북동진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할 텐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광주 지역을 연결했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전남 앞쪽에 있는 이 저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면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다시 한번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그냥 폭우도 아니고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폭우가 하루도 아니고 사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것은 한반도 상공에 이 일종의 수증기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수증기 통로는 이제 성질이 다른 이 두 공기 간의 충돌을 하면서 그 경계 지점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한반도 북동쪽에는 큰 저기압이 있는데 이 저기압에 회전을 하면서 이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제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7월 하순에서 이 8월에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찬 공기는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 남쪽의 뜨거운 열대 공기는 북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성질이 다른 공기가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지점에서는 이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통로가 지금 한반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로를 따라서 비구름들이 줄줄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도 이제 서로 다투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이제 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공기가 워낙에 강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어느 통로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한반도 상공에 우리나라 상공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통로 안에서 또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까지 발달을 하면서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까지도 비 예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비가 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문제는 오늘 밤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레이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이 남부지방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 경남권에는 최대 250mm 그리고 호남 지역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과 전북에는 150mm, 이 수도권에서도 이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띠 모양의 비구름이 들어오는 전남 지역,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지형과 강하게 충돌하는 이 경남권에서는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시간당 50mm 정도에 되는 아주 강한 물벼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제 누적된 비의 양을 보면 충남 이 서산은 500mm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광주와 전남도 이 470m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 누적 강수량이 700mm에 달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 강수량이 절반을 넘는 양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홍수나 이 산사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보도국 통해서 피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산사태 위험은 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비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산에서 이 나무와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이 어떤 최대치,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강한 비가 더 내리게 되면 어떤 임계치를 넘은 토양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사태는 이제 비가 그친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어제 산청과 화동 그리고 대구, 경북 북부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지역으로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올봄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로 많은 산림이 소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이 어떤 저장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 뿌리가 이 토양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종의 기둥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산불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과 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 충청 지역에도 이 산사태 위기 경보가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에서는 이 산사태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급경사지, 경사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나 이 빗물이 내렸을 때 골짜기, 그러니까 빗물이 급류를 만들면서 흘러내리는 이런 골짜기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이 산사태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짚어볼 점이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수치라고 하는데 최근 여름을 보면은 과거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폭우는 이제 기후 변화를 떼놓고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통계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당 30mm 정도 되면 폭우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시간당 30mm의 폭우 빈도가 이 최근 10년 들어서 과거보다 한 20%가량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이 극한호우, 그러니까 시간당 72mm 이상의 이 극한호우도 최근 10년간 한 8.7%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증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우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양이 최대 7%까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발달할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품으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기후 변화로 바다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 수증기, 그러니까 비구름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수증기를 조금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증기가 훨씬 더 과거보다 풍부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구름이 과거보다 더 쏟아질 수 있는 폭우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온도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더 강한 폭우,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그런 폭우지만 이런 폭우가 앞으로는 이 3년에 한 번씩 짧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더 쏟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울산 태화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을 따라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태화교의 모습만 봐도 굉장히 도로 상판까지 물이 가득 찬 모습, 또 나무의 윗동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범람이 지속돼서 수위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울산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150mm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 밤부터는 그래도 비가 조금씩 그친다는 예보인데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바로 폭염이 시작되는 건지 어떤 날씨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강수는 일단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좀 비가 물러나면서 다시 날씨가 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그치기 시작을 해서 내일 오전에는 이제 중부지방에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 사흘 내내 폭우가 내리는 원인을 이제 북쪽의 찬 공기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이제 비구름대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통로에서 비구름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비가 그친다는 것은 이 공기 간의 대립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 정도가 되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을 하겠고요. 이 반면에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 남쪽의 열대 고기압은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찬 공기가 물러간 그 자리로 북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더운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월요일쯤이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시 이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푹푹 찌는 열대야도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6호 태풍 중국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태풍 영향은 없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극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필리핀 해상에서는 6호 태풍 위파가 발달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이제 필리핀 북쪽을 지나가고 있고요. 중심 풍속은 이 초속 30m 안팎의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이제 북서진을 해서 이 내일은 홍콩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이 베트남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별다른 영향은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 필리핀 해상에서 이 또 다른 열대 요란이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일부 수치 모델에서는 이 열대 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열대 요란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날씨가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나라에 폭염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발생하는 이 열대 요란이 어떤 형태로 이 발달을 하는지, 그러니까 태풍으로 발달하는 여부, 그리고 이 발달했을 때 어떤 강도, 그리고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폭염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는 이 폭염을 만드는 기압계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다음 주에는 이 열대 요란의 어떤 경로와 세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날씨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고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